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네,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예. 참 눈먼카고님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 크다는 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뭐든지 요구만 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뭐 좀 해봐봐. 뭐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관세와 관련된 거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관세사가 저기 수출입 통과하고 그러지 뭐 무역하고 관련된 건 대뜸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관련된 또 본인 스스로 또 뭐 무모한이래, 무모한. 진짜 무역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한다? 뭐 그거 다 해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눈먼카고님이 법조문 같은 거 찾아봐봐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 하나가 이게 가장 우선하고 항상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고 또 다른 법조문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 나는 법조문의 모르겠고. 해석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조문을 하나를 봤을 때 그게 진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다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모르겠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그냥 되고 보딩들, 선사들이 그냥 실무에서 쓸 정도면 아는데. 그러니까 실무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데 물론 실무를 하다가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어떨 때 문제 터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법조문하고 몇 개 해가지고 준비를 찾아와 봐봐. 그러면은 진짜 그 내용을 아니, 우리 오늘 할 내용도 그런 거잖아. FTA가 사실 뭐 포딩 뭐 중에 실제로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나중에 욕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하더라고.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포딩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이렇게 코딩들이 꼭 알아야 되는 FTA랑 관련된 내용. 저게 뭐냐면 직접 운송의 원칙, 직접 운송의 원칙. 그래서 직접 운송의 원칙 그 관련돼서 직접 운송하고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그 뭐 직접 운송하지 간접으로 운송하는 게 또 있나? 딴 나라에서 이제 거쳐서 가면 안 된다. 이게 직접 운송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걸 직접이라고 했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대요. 그 다른 나라에 거치게 되면 딴 나라에서 뭐 제조, 가공 이런 것들이 추가될까봐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사실 돼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지 않나요? 그래 크게 문제 없는데 그것은 이제 관련된 법조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상한 수를 달라 그러는 그 세관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공부를 갖다 해볼까 이런. 근데 이제 직접 운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법에서 직접 운송에 관련된 조문이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FTA랑 관련해서 보면 FTA 그 특례법에 직접 운송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물론 그 관세법에도 직접 운송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에도 직접 운송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일 그래서 우선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FTA 여러 나라랑 맺은 FTA가 체결됐을 때 FTA상의 그 관세상 혜택을 갖다가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TA 특례법에 저런 직접 운송의 요건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FTA 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직접 운송하고 관련된 규정을 FTA마다 다 달라요. 한미 FTA 다르고 한중 FTA 다르고 그래서 직접 운송을 갖다가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도 다 협정에 따라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정을 또 다 살펴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골치 아프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법조문 하나 전문가가 쉽게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FTA 실무를 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답을 못 내려가지고 제가 또 며칠 또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조관님은 시험 만점 받았다며.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직접 운송에 우리나라 법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 법이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이에요. 네. 그죠? 근데 국회에서 법을 갖다 만들면 심심하면은 막 보이콧하고 막 하잖아요. 막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런데 무역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니까 법원에다 그 국회에다 다 맡기면 안 돼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재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각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관세청장도 할 수 있지 않나? 관세청장도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원래는 모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법의 FTA 특례법에서 대통령이 이걸 정할 수 있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대통령령이 정하다가
또 이거는 대통령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산자부 장관이 이 부분 정할 수 있어라고 또 이렇게 위임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또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이 또 시행 규칙이라든지 각종 고시로 또 정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건 관세청이 정할 수 있어라고 정해놓으면 또 관세청장이 고시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순서는 법이 우선이고, 법이 가장 그 다음에 법령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이나 각종 고시들이 시행, 그다음 고시. 예, 무슨 고시 네, 이렇게 있어요. 그 순서대로 되는데 그런데 FTA 특례법 저거는 뭐냐면 그 여러 나라랑 FTA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만 이렇게 뽑았는데 만약에 FTA 특례법에 나와 있는 거랑 저기 한미 FTA라든지 한중 FTA라든지 나와 있는 그 규정이 충돌하게 되게 되면 그럼 그 각 FTA가 우선하겠지. 협정문이 우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법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 네, 또 네. 국제법이 또 우선하기 때문에. 아니죠. 국제법하고 국내법하고는 동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동순인데 근데 협정하고 다르게 국내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FTA 특례법에서는 협정이 우선한다라고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써여 있어요. 아, 네. 봅시다. 여러분들도 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항이에요. 1항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숫자 1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호예요. 그 다음에 가나 다라고 돼 있으면 이게 목이에요. 그래서 항 밑에는 호가 있고 호 밑에는 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조문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의 적용, 수출입 통관 쭉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런 것들이 이런 기준을 갖다 쓰는데 요 기준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갖다 쓰느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품목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 기재부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행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FTA 특례법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 별표에서 한미 FTA, 한칠레 FTA, 뭐 그다음에 한중국 FTA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정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BOM을 탁 넣으면 계산이 나온다. 쫙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FTA 패스라고 그 원산지 정보원하고 관세청 여기서 만들어 놓은 열심히 했네. 시스템이죠. 패스는 제가 다룰 줄 알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나와 있는 요게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뭐 요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삼는데, 실제로 어떤 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나중에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협정별로, 품목별로 결정 기준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제 2항이 뭐야? 이게 이상한 말이 막 있네. 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1항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 만족했단 말이에요. 만족했어도 네, 만족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가공,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 아니한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러면 스위스 같은 내륙 국가는 웃자라고. 스위스 같은 내륙국가 왠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갖다 차차 해드릴게요. 그리고 훌륭한 조관. 그리고 스위스는요 그 EU 그 가맹국 아니에요. 아시겠죠? EU 가입국이 아니라고. 터키는 EU 가입국이잖아. 스위스는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야? 왜? 스위스는 EFTA라고 또 다른 또 경제 블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되면 이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거나 아닌 국가에서 선적 대우를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위에서 말하는 직접 운송의 원칙을 명문화시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에 보면 직접 운송의 예외로서 뭐라고요? 그런데 별일 없었다. 제3국에서 하찮은 일밖에 없었다. 보세 운송했거나 그냥 환적을 했다면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세 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거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이 원산지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직접 운송의 원칙인데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서 말하는 직접 운송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딴 나라 경유하면 안 돼 이런 거고 딴 나라 경유를 갖다 했을 때는 여기서 나와 있는 만큼만 했다라고 하면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접 운송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말라는 게 직접 운송이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요만큼 별 다른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 그게 직접 운송입니다. 훌륭한 학생 아닙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2항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2로 돼 있는 또 뭐야?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로 돼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이라 그랬죠. 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2항에서는 원래 뭐라고 돼 있어요? 2항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협정에서 직접 운송 요건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죠. 협정이 지금 16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직접 운송의 원칙에서 얘랑 다르게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2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럼 2항을 적용하지 말고 협정을 적용해주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 우선의 원칙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는 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해가 가셨다가 이해가 되셨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맥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지. 네. 네. 일단은 1항에 나와 있는 결정 기준, 요 결정 기준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별표 찾아봐야 돼요. 협정별로 별표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찾아볼 필요가 없다. FTA 패스가 계산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지 직접 운송 이거는 이제 걔들이 패스를 해서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보세요. 일단은 이게 직접 운송되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아니면 밑에 보면 단순 함정이었다. 단순한 것밖에 안 일어났다는 입증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패스 프로그램이 챙겨주질 않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는 블록체인 네. 챙겨줘야지. 블록체인. 특례법 그 법 바로 아니, 밑에가 왜 반응을 안 하십니까? 블록체인 얘기했던데. 블록체인은 뭐 어떻게 해요? 블록체인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거는 나중에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그건 좀 연구가 돼 있습니다. 아, 진짜? 물어보시면 야, 우리 조과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야? 그 단점은 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장학기가 또 이거. 제가 그 예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얼굴만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랬더니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딱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몰라. 만들 때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구울 때 조심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하여튼 그 선생 따라 수준이 학생들 수준이 간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법 밑에는 0이 있는데 0에서는 따로 정한 게 없고요. 이제 시행규칙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세청장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7조 2항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단서가 이제 다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단서예요. 다만 앞에 나와 있는 걸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뒤에 나와 있는 게 단서인데 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다든지 일시 보관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갖다 해야지만 원산지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요걸 갖다 입증 못하게 되면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관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입증. 아니, 환직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더라? 파주가 진다. 라는 것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쪽에서 해야겠죠. 수혜를 받는 쪽에서 해야 된다. 라는 거고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7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와 있게 되면 관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 과정 또는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추가 가공이 일어났어. 그때는 이제
이게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는 인정이 되죠? 국제 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원산지로 당연한 거겠지.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입증하는 서류를 또 누가 내야 되는 거죠? 하주가 내야겠지. 수입자가 내야겠지. 내야 된다라는 그런데 거죠. 사실 이게 BL만 잘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BL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조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오해를 갖다 하시는가를 밑에 보면 또 나오는 거예요. 꼼꼼한 또 우리 조관.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은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 작업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 당국의 통제 감독 하에서 위에 나와 있는 요 작업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뭐라고요? 근데 이 조문이 다 이 부정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참 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뭐뭐 아니한다, 뭐뭐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니한 게 아니한 거니까 맞는 거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진짜 그래서 어렵겠어. 그래서 말하자면 그 수입 요런 것들을 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해 줄 텐데, 요런 것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또 갖춰야 되는 거죠? 원산지가 감독 하에 있어야 된다. 관세 당국의 그냥 부정의 부정이니까. 요거 하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 어렵게 해놨는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은 뭐라고요? 인정을 갖다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업을 갖다 했을 때, 그 원산지가 아닌 제3국의 관세 당국의 통제 하에서 이런 작업이 됐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세관 직원들이 관세상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부터 이렇게 쫙 보고 이렇게 법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법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고시를 보고 일을 갖다. 빨리 잠깐 있어봐. 고시라는 게 아까 그 순서상에 제일 핫발이었잖아. 제일 핫발이죠. 제일 위에 있는 그 예를 들면 한미 FTA 규정이 제일 우선한 거잖아. 그게 제일 우선하죠. 근데 제일 핫발이 있는 고시를 보고 지금 그 일을 갖다 하죠. 빨리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고시가 그냥 고시 내용이 막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위법의 모법의 그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시 요게 틀릴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고시만 보고 일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고시를 갖다 이렇게 그 고시의 내용을 갖다 해석을 갖다 할 때 법조문이 추상적이다 보니까는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봅시다. 이제 고시에는 이제 환적 또는 일시 장치 물품의 원산지 확인 방법, 여기 FTA 사무처리 고시 8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셨네. 법조문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법조문 다 가져. 법조문에 담고 있는 뜻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조문을 갖고 와서 다 소화해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얘기였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갖고 온 얘기는 아니었지 내가. 그게 돼요. 일단은 봅시다. 그래서 세관장은 규칙 5조 1항에 따라서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것을 검토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규칙 5조 1항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게 위에 요거지. 5조의 1항 요거잖아요. 그래서 1항이 누가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수입자가 입증. 수입자가 입증을 갖다 하는데 수입자가 입증을 하도록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1, 2, 3, 4, 호. 1, 2 숫자로 돼서 호구나. 가나다라가 목이구나. 네, 가나다라가 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다음 서류를 갖다가 요 1, 2, 3, 4, 5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여기에 검토를 갖다 해서 5조 1항에 나와 5조 1항에 보면 법 7조 2항 단서에 나오는 요건 7조 2항의 단서가 뭐예요? 운송 목적의 환적. 운송 목적의 환적 요것을 갖다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걸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서류가 뭐라고 했어요? 전체 운송 서류, 운송 경로를 입증하는 선화증권 등의 운송 서류 일체를 다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작업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저 어떻게 입증을 해? 그래서 요게 이제 비조작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요 비조작 증명서 이런 것들이고. 근데
비조작 증명서라는 단어는 이게 안 나와 있네. 그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협정마다 그 지칭하는 문구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뭐 비조작 증명서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증하는 그런 서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조작 증명서라고 표현하는 그런 협정들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는 협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다음에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보고 자기들이 예, 판단하겠다 얘기네. 예, 판단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운송 전문가로서 볼 때는 예. BL이 발행됐고 그 BL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각 그 FTA 그 협정 국가이고 예, 그다음에 컨테이너 넘버와 실 넘버가 나와 있는데 예, 컨테이너 넘버도 안 바뀌었고 실 넘버도 안 바뀌었다. 예. 실 넘버가 안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문을 안 열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 증명하면은 뭐 아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사실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로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 7조,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7조 2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실람바도 안 바뀌고 통운송 서류가 나오고 목적지가 나왔잖아요. 컨테이너도 안 바뀌었고. 네, 컨테이너가 안 바뀌었죠. 그러면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단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어떤 말이지? 본문엔 직접 운송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직접 운송이에요. 딴 나라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직접 운송으로 보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이게 운송 목적으로 환전 일시 보관이라고 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입증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통운송 서류인데 뭐. 그러니까 특별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인을 받더라도 세관장, 여기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관장이 일을 안 하고 세관 직원들이 일을 하거든요. 담당자들이. 세관 담당자들이 통운송일 때는 요것만을 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실제로는 요것만을 요구를 갖다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환적을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잘 그 법조문의 체계를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4개를 다 달라 그러겠죠. 세관 담당자가. 그래서 어떤 세관에서는 통운송서류만 쓰면 4개 되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되고 어떤 담당자는 요 조문을 보고 요 4개를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쓴다 그러면 우리 방송이 아주 실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GM 자동차로 부품을 보내요. 한국 GM으로 보는 한국 거죠. GM으로 이제 조립해서 나가는 차들 때문에 그러면 GM 공장은 3군데가 있잖아요. 인천, 군산, 창원 이 3군데로 간다고. 네. 그런데 보통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니까 부산항에서 통관하면 부산세관, 창원까지 보세 운송하면은 창원세관, 군산까지 보세 운송하면은 군산세관, 그 다음에 인천까지 보세 운송하면은 인천세관. 이렇게 이제 요 4세관이 관여되어 있는데 우리 선사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물건 수령지야. The place of receipt of goods지. 그게 디트로이트가 지킨다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적항이 카나다의 밴쿠버항이에요. 밴쿠버. 그럼 이제 포트 오브 로딩은 밴쿠버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한미 FTA니까 밴쿠버는 제3국을 협정국이 아닌 제3국이 돼버리잖아.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온다고 이제 비에 찍혀 있는 거지. 수령지는 디트로이트, 선적지는 밴쿠버, 도착지는 한국, 부산. 아까 저거잖아, 이제. 제3국 경유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디트로이트에서 밴쿠버까지는 기차로 나와. 그다음부터 밴쿠버에서 부산까지는 배로 오고. 그러면 이제 요 로딩 선적이 제3국이잖아. 선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발행한 BL은 디트로이트부터 부산까지 돼 있고 컨테이너 넘버 안 바뀌었고 실 넘버 안 바뀌었고 그러면 직접 운송한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요구를 갖다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넷 중에 3개 세관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다 해서 근데 요것만 하나의 세관,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분위기 보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의 세관에서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세관에서 요거 다 달라 그랬죠.
비조작 증명서를 갖고 가는 그러니까 거야. 비조작 증명서가 여기 나와 2호에 나오는 요거잖아요. 근데 카나다 밴쿠버에 메일을 보냈지. 네. 달라. 네. 세관당이 안 준다는 거야. 안 주지. 그걸 내가 왜 줘? 공선화증권 발행되고 그냥 단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뭐 괜히 뭐 잘못 발행했다 문제도 안 되니까 네. 안 준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FTA 그 관세 혜택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게 된 거야. 네. 이게 하주가 난리 난 거지 이제. 네. 괜히 너거 써가지고 그냥 LA 경유에서 들어오는 순서 설명이 되는데 밴쿠버 경유에서 들어오는 순서 써가지고 지금 FTA 지금 관세 지금 적용 못 받는다고 지금. 그래서 일부 세관에서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보통 대부분은 그냥 그게 그 패스가 되거든요. 아까도 네 군데 저 세 군데 문제 안 됐다니까. 한 군데만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그게 아니고요. BL이 이런 거고요. 뭐 해도 안 돼가지고. 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밴쿠버 나갈 때 어디선가에 그 카나다 국경을 넘어갈 거 아니야. 네. 그 넘어갈 때 그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뭐 서류가 있대. 네. 그 서류하고 네, 부산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세관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어. 네. 그 서류 두 개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미국에서 카나다 넘어갈 때 서류 보면은 요 컨테이너에 요 신란 바지요. 부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신고한 게 이 컨테이너에 이 신란 바지요. 같은 신란바 같은 컨테이너니까 네. 비조작 아닙니까? 해가지고 BL에다가 네. 그 두 개를 또 첨부해서 보낸 거야. 그렇게 해주던가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 그렇게 하든지 이제 얘들이 좀 나한테 좀 서술 기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그 BL을 발행한 선사에서 어떨 때는 막 각서 비슷한 서류를 써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진짜 요 1번에 나와 있는 통운송 서류라든지 운송 서류만 요구를 하다 1번만 봐도 이게 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1번만 봐도 확인이 되면 1번 서류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다음 각 회의 서류를 검토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요걸 보고 다 달라고 하는 세관 직원이 가끔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업하는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화물을 읽게 됐잖아. 그렇죠. 그때 진짜 열받더라고. 그렇죠. 고지식한 그 한 명 때문에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보다 우리나라 법하고 그 각각의 FTA 협정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할까? FTA. FTA. 그래서 FTA 관련된 거. 그런데 그 세관 직원이요 결국 안 해주면은 적용을 못 받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주를 왜 하냐고. 그냥 LA 경유에서 들어온 순서만 쓰면 되는데. 뭐 그렇기는 하네. 그래서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 근데 이의제기를 한 다음에 이겨가 나서 사후에 FTA 적용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세관 직원이 혼나겠지 이제. 뭐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이의제의가 아니고 이의제의 하면은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그 이인제를 이용해서 이회창을 견제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의제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막 이인제로 이회창을 견제했다 뭐 이런 거. 안 그랬으면은 저기 뭐야 대통령 못했습니다 그때. 빨리 나가세요 진도. 자, FTA 협정에서 직접 운송 원칙에 하는 규정을 하나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보지는 못해요.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규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규정하는 방식이 가해 유형하고 여기 보면 나해 유형. 그 가해 유형을 보니까는 직접 운송의 원칙과 함께 만약에 제3국을 경유할 때 허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을 갖다가 요건을 규정하는 그런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 운송을 해야 돼. 그래도 제3국을 갖다가 거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허용 기준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운송해야 된다는 원칙을 아예 안 두고 있는 규정이 있고 허용 기준치만 이렇게 두는 규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운송의 원칙을 규정한 거는 보니까는 한 아세안.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저기 협정문 찾아가가지고 지금 복사해가지고 이게 협정문 한 아세안 FTA 협정문 저기 구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접 운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금만 해야 가만있어. 한미 FTA는 그런 게 없어? 한번에 직접 운송해. 그런데 왜 그걸 따진 거야 그 세관 직원은. 직원이 뭐 잘못 몰라서 내가 따졌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고시만 보고 이
원문을 고치도 않았구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요걸 뭐 그러니까 제가 그 담당자랑 만났다 그러면 요거 가져가 가지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왜 안 했겠냐고 우리 그 쓰는 관사도 다 했겠지. 여기까지 몰랐으니까 안 했지. 이런 것들 못 들어봐. 이거 체계적으로 그 관계를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관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통관일을 좀 요즘 안 한다는 게 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자, 어쨌든 제가 일할 때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일을 몰아주실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이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시키죠, 그러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라고 좀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은엑스가 뭔가요, 이게? 부록 부속서. 그래서 부록 부속서 여기는 뭐냐면 아까 협정별로 결정 기준이 쫙 나와 있죠. 결정 기준 표로 쫙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은엑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직접 운송의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3국을 거쳤을 때 이제 뭐라고요? 허용할 수 있는, 허용해주는 범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밑에 그 한미 FTA 같은 게 원칙이 안 나와 있고 뭐라고요? 요 작업들을 갖다 하면 안 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국을 거쳤을 때는 요 작업들을 하면 안 되고, 요 작업이 아닌 작업들은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규정을 갖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앞에 나와 있는 직접 운송의 원칙을 갖다가 규정을 갖다 하고 요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직접 운송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적할 당시에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화증권 같은 서류에 보면 목적지가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FTA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FTA 적용이 안 되냐면 제3국의 보세 창고에 물건 쌓여 있는 걸 보고 골라가서 사갔다. 이렇게 되면 직접 운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FTA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허용 범위가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FTA를 적용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직접 운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거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운송을 해서 제3국을 안 거치고 직접 운송을 다이렉트로 했다고 하면 직접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통선화증권이 발행됐다든지 아니면 선적 당시에 목적지가 결정되면 직접 운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직접 운송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것도 많이 있냐면 유럽에서 배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이 제일 멀리 있잖아 지금 보면. 그러면 오다가 어떤 뭐 이유에 의해서 배가 지금 스케줄이 계속 늘어지면 상해에서 물건을 다 내려버리고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상해에서 내린 물건은 그 다음 배로 싣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2주치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그럼 먼저 오는 물건은 갑자기 상해에서 환정이 돼가지고 직접 운송 원칙에 어긋나 버리잖아. 아, 그랬을 때는 이제 명확하게 증거 제시하기 위해서 그때는 선사가 관련된 자료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관련된 자료 안 줘도 그냥 BL이 그냥 통순화증권이고 신람도 안 받겠고 컨테너도 안 받겠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충분하잖아. 충분하고 그래도 또 보면은 또 세관에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상해 세관장이 그 비조작 증명서를 떼주겠냐고. 상해 세관장의 비조작 증명서까지는 필요 없고 선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 아까 말했던 고지시간 그 세관 직원 또 갖고 오라 그러면 주겠냐고. 뭐 그거는 뭐 줄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이의제기 하면 돼. 이의제기 해서 하면 돼. 자, 뭐 그런 거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이거 세관 직원들 보나? 아마 안 보겠지? 봤으면 좋겠어요. 봐서 이제 그런 일을 안 겪어야 그 세관 직원들도.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적지, 도착지, 협정 당사주 결정돼 있을 걸 요건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건 제가 아니고 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책마다 학자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선적지 도착지가 협정 당사적으로 결정이 돼 있으면 그거 자체로 직제분송을 하고 인정을 갖다 해주고 삼국을 격려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 통운송 서류를 갖다 냈는데 뭐 비주작 증명서를 가져와라 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상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써놨네. 세관 담당자에 따라서는 고시규정, 아까 그 고시규정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규정 보시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서류 달라고 하니까 2번, 3번 갖고 가냐. 네, 2번, 3번의 서류도 다 가져와라 이렇게 안 준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네.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건이 네. 미국에서 중국 가는데 네. 한 미중이 FTA 돼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때문에 물건을 부산에 다 내려버리고 배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 네. 그 다음 배로 부산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어. 중국에서 부산 세관장한테 비주적 증명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관장 통제 안에 있었다는 소리를 주세요. 그러면 주겠냐고. 안 주지. 그런 거 받아가면 최소한 그 안에서 보세 작업이라도 하고 이랬을 때 주는 거지. 하겠냐고. 안 주지요. 지금은 안 하면서 왜 그거 갖고 오라는 게 도대체 말도 안 돼. 아 그건 뭐 저거가 아니고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지금 생활에서 FTA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직접 분송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신경을 써야 돼. 이때 이제 그 제3국 격리시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제3국 격리시 허용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지.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지금 밑에 보면 어떤 거예요? 2번, 3번에 나오는 서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통비엘이 발령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통비엘이 발행이 안 됐을 때 2번하고 3번 요 서류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요. 자, 그다음에 허용 범위는 이제 일반적으로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렇다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뭐 봐야 되는 거예요? 각 규정을 봐야겠지. 협정문을 갖다가 찾아봐야 되죠. 협정문은 FTA 코리아 요 홈페이지에 가면 협정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영어를 또 어떻게 갖고 오겠니? 한글판도 있더라고. 전문가들이 해줘야지. 한글판도 있어. 한글이라고 다 알 수 있냐? 무슨 말인지 모르던데. 그런데 저기 문명학원에 나한테 갖고 와봐봐. 이게 봐봐. 맨날 그런 식이야 맨날. 맨날 그런 식이잖아 이게. 자 그래서 허용요건에 해당함이 입증한 서류는 협정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쭉 보니까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받아 적으시고 싶으면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정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자료 좀 어디 올려놓지? 올려놓으면 이게 저작권 이제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못 쓰는 이제 가져가서 내가 나중에 PDF로 변환하든지 해서 올려놓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서류도 있고 근데 이런 서류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 환전이 아니고 환적입니다. 완전. 환적이 아니고 환적 원산지 증명서. 요 환적 원산지 증명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환적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만약 홍콩에서 환적됐다라고 하면 홍콩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발급을 합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당초의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원래 원산지가 저기였다. 그러는 원래 원산지가 저기인데 여기서 환적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산지 증명서가 이제 뭐 연결 원산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협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준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연결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원산지 증명서는 기재 사항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기재 사항이 이렇게 안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발급 주체가 다르죠, 그죠? 원래 원산지 증명서는 연결 원산지 증명 발급 주체가 다르다. 알겠죠. 기재 내용이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물품의 통일성 확인이 곤란하게 그래서 이런 중간에 그 발행 주체가 달라졌을 때는 챙길 때 뭐까지 챙겨야 되냐면 기재 사항까지 오류가 없는지 이렇게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제3국을 이렇게 떠난 이후에 발급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3국 격리시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관련 서류를 입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통수하정권 그러니까 협정 당사국에서 실렸고 그런 데를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비해를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되고 자기가 파악이 안 되면 거래업체한테 FTA 적용 무슨 FTA 적용을 받느냐 이런 것들 갖다가 봐가지고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를 협정문을 찾으시면 되고 협정문을 못 찾으겠다 힘들다
라고 하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일감을 몰아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궁금한 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주 정리를 잘 하셨네요. 이거 한다. 근데 사실 나는 이해를 해. 예. 나는 잘났으니까. 겪어봐서. 난 잘났으니까. 사실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근데 우리 일반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뭐 이해를 하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렇지. 찾아봐도 없고 이렇게 보면은 막 다르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하다 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낸다고 제가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몇 시간에 걸쳐갖고 머리 찢뜯고 이런. 그래서 혹시 예. 직접 운송 원칙 때문에 좀 이게 진짜 의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예. 우리 조관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딴 해드릴 데 겁니다. 가서 답이 안 나오면 저희 댓글 남기시면 웬만하면 그래, 하여튼 뭐 좋은 내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원산지는 이제 그만할까요? 진짜 할 게 없나? 제가 제안사항이 하나 있는데 What? 웬만하면 저한테 안 시키고 능목하고님이 자료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시고. 다 궁금해? 다 궁금해. 제가 막 물어보면 속 터져갖고 내가 또 자료 만들고 그럴 때는. 다 궁금해. 아, 근데 궁금한 게 진짜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전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들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만 아는데 제가 전공하지 않은 거 아니 FTA 관련 무슨 시험 쳐서 100점 맞았다며. 점수야 100점 맞는 거야. 시험 나오는 것만 내가 딱 눈치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어쨌거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